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은 달걀 하나가 제대로 먹으면 어르신들에겐 인삼보다 더 귀한 보약이 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면 순식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요, 고기도 거의 안 먹고 달걀만 챙겨 먹었는데 왜 검사할 때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오르죠? 그리고 요즘 소변 보면 거품이 하얗게 생기고 잘 안 사라져요. 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달걀을 조리하고 함께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하던 습관들이 오히려 신장을 밤새워 독소 걸러내게 만드는 무리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혈당과 노년의 건강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호 의사로 지난 33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곁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 9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달걀 섭취 6가지 습관을 낱낱이 짚어드리려 합니다. 특히 4번째 실수는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고 지금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각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진심이 있습니다. 사실 계란 달걀은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선물입니다. 이 작은 식재료 안에는 알부민이라는 최고급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이 가장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영양원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근육량을 지켜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고혈당, 고지혈증 초기, 신장기능 저하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속 신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비처럼 빠르게 걸러주던 건강한 걸음망이 이제는 낡은 채처럼 성능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란을 잘못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대사 찌꺼기가 넘쳐나고 결국 약해진 신장은 그 부담을 온몸으로 짊어져야 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구체가 찢어지듯 망가져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몸이 점점 말라가고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절대 계란을 겁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계란을 제대로 지혜롭게 먹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주제가 꼭 필요한 정보라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래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계란 섭취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잘못된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식처럼 여겨졌던 한 가지 방식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 바로 날달걀이나 반숙을 너무 덜 익힌 채로 먹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계란 껍데기에 구멍을 뚫고 쭉 빨아 마시면서 목소리가 맑아진다, 기력이 좋아진다 며 건강 비법처럼 여긴 분들이 참 많았죠. 그때는 닭을 직접 키우기도 했고 환경도 깨끗했으며 몸도 튼튼했으니까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고 당뇨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이건 말 그대로 건강을 건 도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첫째, 위생 문제입니다. 달걀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계란을 생으로 먹거나 덜 익히면 이 균이 쉽게 우리 몸속장에 침투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냥 설사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혈당이 높은 고령의 당뇨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이 균이 혈액으로 번져 폐혈증이나 심한 감염성 쇼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둘째는 흡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란의 흰재는 AV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놈이 몸속에 비타민 B7, 즉 바이오틴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장에서 이 비타민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근육통이 생기며 당뇨로 이미 취약해진 신경계에는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계란은 반드시 익혀 드세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최소한 5분에서 7분 정도는 삶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흰자는 완전히 응고되고 노른자는 약간 말랑한 정도, 반숙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흰자가 물처럼 흐르는 상태, 흔히 콧물처럼 질척이는 반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항상 익혀 먹으니까 하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익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잘못된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프라이팬에서 바삭하게 지진 그 계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잘못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식습관입니다. 겉은 노릇노릇하고 속은 촉촉한 그 계란 프라이 보기만 해도 밥맛이 확 살아나죠. 하지만 고혈당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께는 이 한 접시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지만 이걸 고온의 기름에 튀기듯 지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온도가 150도, 180도를 넘어가면 계란 속 단백질과 기름이 만나 AGEs라는 위험한 물질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걸 혈관에 달라붙는 끈적한 풀이라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염증을 부추기며 특히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해 망가뜨립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기름을 아끼려고 쓰던 걸 또 쓰시거나 고소하다고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아 몸속 나쁜 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삶은 계란 한 알은 약 70칼로리에 불과하지만 기름에 푹 잠겨지 전엔 계란은 150칼로리가 훌쩍 넘어가죠. 이 칼로리와 지방의 부담은 고스란히 간과 신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좋은 코팅의 프라이팬을 사용해보세요. 거기에 기름을 붓지 마시고 올리브유를 스프레이처럼 아주 살짝만 뿌려주세요. 팬을 코팅하듯 얇게 입히는 겁니다. 둘째, 물을 활용한 조리법도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물 한두 숟갈 정도만 넣고 계란을 깨 넣은 뒤 뚜껑을 닫아보세요. 수증기가 계란을 부드럽게 익혀주어 마치 오믈렛처럼 말랑하고 윤기 있는 계란이 완성됩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에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 때 혹시 노릇하게 튀긴 계란 하나 드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내일부터는 바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신장을 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헷갈려 하시고 논란도 많은 부분입니다. 바로 노른자를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불안하고 실제로 예전엔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심장병 온다 해서 걱정이 많았죠. 이후에 연구들이 쏟아지면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예외입니다. 저와 같은 의료진은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에겐 이 노른자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2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기준량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신장이라면 남은 인을 잘 걸러내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인이 피 속에 쌓입니다. 그러면 뼛속의 칼슘을 끌어내려 하니까 뼈가 약해지고 잘 부러지고 자주 가렵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럼 얼만큼이 적당할까요? 지금부터는 명확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만약 혈당은 조금 높지만 신장은 아직 괜찮으신 분이라면 하루에 한 알 정도 노른자까지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그날은 고기나 생선을 조금 줄이셔야 해요. 그런데 이미 고지혈증이 있거나 신장 기능 저하 3단계 이상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때는 노른자는 일주일에 2-3개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대신 흰자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하루에 2개 정도 흰자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흰자는 순수 단백질인 알부민이 풍부하고 인 함량도 적어서 사구체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그럼 노른자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먹지 뭐.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영상 후반부에서 흰자를 노른자처럼 맛있게 먹는 방법을 꼭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전해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지난 3월 경북 구미에 사시는 박홍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올해 68세로 제 진료실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인데요. 당뇨 10년차 환자이십니다. 어느 날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김준호 박사님, 약도 잘 챙겨 먹고요. 운동도 꼬박꼬박하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오늘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확 올라간 거죠? 신장 3단계라니요. 하소연을 하셨죠. 저는 자세히 식단을 여쭤봤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에 고구마나 잡곡밥 드시고 반찬도 싱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 반찬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일주일 내내 계란 넣은 갈색 장조림을 꺼내 먹어요. 저 그 푹 졸인 달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쫄깃하고 간이 쏙 배서 너무 맛있잖아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첫째 장조림은 염분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계란을 반복해서 가열하면 단백질이 변성돼 소화가 어렵고요. 셋째, 짠 고기 국물에 계란을 절여 먹는 방식이 신장에 2중 3중 부담을 주는 조합이었던 거죠. 제가 모든 원인을 설명드리고 그날로 장조림을 끊도록 권했습니다. 대신 삶은 계란에 저염 간장이나 레몬즙 약간 찍어 드시라고 안내했죠. 한 달 뒤 검사에서 어르신의 수치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을 구한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 오늘의 4번째 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박홍식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음식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음식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4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고 있는 조합인데요. 바로 계란과 두유 또는 진한 차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 식사로 계란 프라이 하나, 두유 한 컵 또는 국물에 달걀을 풀어 먹은 후
입가심으로 진한 녹차 한 잔. 굉장히 단정하고 건강해 보이죠. 마치 절제 있는 한국 전통 식단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이 조합이 내장을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싸움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란과 두유의 문제입니다. 두유에는 트립신 억제 효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계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이 소화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와 장은 부풀고 소화는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들은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약한 신장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망가지는 거죠. 두 번째는 계란과 진한 차의 조합입니다. 녹차, 홍차, 보이차 등 차잎이 진할수록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면 불용성 결합물을 만들어 소화도 어렵고 장을 마르게 하며 배변 활동까지 둔화시킵니다. 더 위험한 건 이 결합물이 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 신장의 결석처럼 쌓일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절대 두유나 차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 간격을 꼭 지켜주세요. 계란을 드신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묽은 보리차 한 잔 정도로 마무리해주세요. 두유나 진한 차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계란을 드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 사이에 소화가 충분히 진행되기 때문에 영양소 충돌이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병은 때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몸에 좋다는 걸 골라 먹어도 함께 먹는 방식이 틀리면 결국 그 좋은 음식들이 서로 충돌해 우리 몸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바로 여기서 고쳐야 할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말씀드린 잘못들도 심각하지만 이 5번째 실수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 더 위험합니다. 바로 삶은 계란이나 조리된 계란을 냉장 보관해 다음 날 또는 며칠 뒤에 다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검소하시고 음식 버리는 걸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10알씩 삶아두고 남은 건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거나 아예 며칠간 먹으려고 계란 넣은 장조림을 만들어 놓고 매일 꺼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박홍식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익힌 계란은 그날 다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즉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란이라는 식재료는 영양이 너무 풍부한 나머지 세균에게도 최고의 먹잇감이 됩니다. 한번 껍질을 까거나 살짝만 깨진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해도 내부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생고기나 생선이 함께 들어있다면 그 사이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게다가 재가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익힌 단백질을 다시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변형돼 버려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바뀝니다. 위액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위장으로는 이 단단하게 굳은 단백질 덩어리를 소화시키기 어렵고 결국 그 잔여물은 몸속에 독성 질소화 합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찌꺼기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해독 기능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계란을 삶았는데 남았다면 자녀나 손주들처럼 건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세요. 하지만 본인 몸이 신경 써야 할 단계라면 절대 다음 날로 넘기지 마세요.
삶은 계란 하나 5분에서 7분만 투자하면 금세 완성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신장을 몇 년 더 지켜줄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실수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못들보다도 이 6번째 실수가야말로 신장 건강의 가장 큰 적 혈압과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복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달걀을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혹시 평소에 달걀을 드실 때 꼭 소금이나 간장을 듬뿍 찍어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달걀 장조림이나 달걀절임 혹은 트렌디한 트러플, 소금 계란 요리를 자주 드시나요? 더 나아가 달걀 노른자가 들어간 간식류나 반찬류 중에 짠맛이 강한 제품들을 즐기신다면 지금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금에 절인 달걀인데요. 일부는 찜이나 중화요리 혹은 간식류에 들어가죠. 이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수천 밀리그램에 이를 수 있으며 일반 삶은 계란보다 10배 이상 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삶은 계란을 먹을 때 소금장 또는 진한 액젓을 꼭 곁들이는 습관, 혹은 달걀 프라이를 하면서 간장을 듬뿍 부어 맛을 내는 습관. 이런 습관이 왜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금은 신장의 천적이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고 이 압력이 반복되면 결국 사구체라는 신장의 여과 필터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투석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맛을 조금씩 바꾸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삶은 계란은 사실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도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있습니다. 한 입 한 입 꼭꼭 씹어보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생각보다 진합니다. 그래도 도저히 간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진한 간장이나 소금을 바로 찍지 마시고 천연 간장을 희석해 레몬즙 다진 마늘, 고춧가루 같은 천연 재료와 함께 희석해 사용해보세요. 혹은 후추 실파 미나리, 고수 같은 허브류나 향신 채소를 곁들여 풍미를 살리는 방식도 매우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소금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가능하다면 트러플 소금 훈연, 소금 절임 달걀 같은 고염 가공식품은 가급적 멀리하시고 계란 본연의 맛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적응해보세요. 이 조그만 습관 하나가 신장을 지키고 혈압을 다스리며 우리 몸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키면서도 달걀의 영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핵심만 뽑아 정리한 황금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메모지나 펜 하나 준비해주세요. 첫째, 조리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역시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뒤 6분에서 8분 정도 삶아주시면 흰자는 단단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촉촉하게 마무리됩니다. 찜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표고버섯과 함께 달걀찜을 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달걀 프라이 장조림 짝에 조린 반찬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함께 곁들일 음식입니다. 달걀만 먹지 마시고 브로콜리, 배추, 오이 같은 채소와 같이 드세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혈당 상승도 완화해줍니다. 삶은 달걀을 채소와 함께 곁들인 샐러드 한 접시만으로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늦은 저녁이나 취침 직전은 피해주세요.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가 더부룩해지고 숙면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달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래 세 그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섭취 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부전 4단계 또는 5단계에 해당되지만 아직 투석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백질 섭취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의사와 영양사의 개별 상담을 통해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풍이 심하게 발작 중인 분들입니다. 물론 달걀은 퓨린이 적지만 발작기에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조절해 주셔야 통증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고열이 있는 분들입니다. 열이 나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하는데 이때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열을 내리기 어렵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병이 다 나은 후에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조건 익혀 드세요. 날달걀 반숙 흰자, 전날 먹다 남은 계란은 이제는 안녕입니다. 둘째, 노른자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신장이 약하시거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일주일에 듀 3개 이하로 제한하고 흰자는 더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셋째, 두유 진한 찻잔, 반찬과의 조합은 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염분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혹시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걱정 마세요.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이나 가족 단톡방 블로그 카페에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지식은 그보다 더 값진 자산입니다. 달걀 하나, 그 작은 음식 하나를 바르게 섭취하는 습관만으로도 신장의 수명을 몇 년이나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계란 요리법 건강하게 먹는 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귀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달걀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달걀을 먹고 난 직후 무엇을 마시느냐도 신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신장 독소를 씻어내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줄 수 있는 5가지 천연 해독 음료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집 마당이나 화분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레시피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내일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째 어르신 건강을 연구하고 있는 한의사 김준호였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게, 마음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